자, 이것이 없으면은 어떠한 학습이라든지 어떠한 공부도 좀 어렵습니다. 이 교구들을 체계적으로 이용했던 가정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달 만에 보니까 아이들의 변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아동발달 전문가 원민우 교수입니다. 자, 우리 아이를 볼 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뭐 집중력이 좀 부족하다, 아니면 아이가 몸을 잘 못 쓴다, 혹은 아이가 논리적 사고가 좀 부족하다, 이런 고민들은 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따로따로 발달이 아니라 다 같이 한 번에 묶여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소개할 4가지의 특별한 교구 같은 경우에는 각각 다른 영역을 발달을 시키면서 결국 통합적으로 두뇌 발달을 시키는 교구들입니다. 자, 실제로 이 교구들을 체계적으로 이용했던 가정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달 만에 보니까 아이들의 변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그 비밀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두뇌 발달에는 총 4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집중력과 순발력입니다. 자, 이것이 없으면은 어떠한 학습이라든지 어떠한 공부도 좀 어렵습니다. 아이가 집중을 잘 해야지 한번 공부했던 것을 끝까지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논리적 사고입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할 때 우리가 논리적으로 사고가 잘 돼야지 문제 해결을 잘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소근육 조절입니다. 소근육 조절이 잘 돼야지 아이가 미세한 작업이라든지 그리고 자제력이 높아질 수가 있겠고요. 자, 네 번째, 대근육과 협응력입니다. 자, 뇌와 신체가 잘 협응이 되어야지 아이들의 발달을 골고루 시킬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4가지가 따로따로 발달되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중력이 높아지면 아이의 자제력도 높아질 것이고요. 아이가 대소근육이 올라간다면 아이가 순발력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집중력과 순발력을 키우는 구슬잡기 게임입니다. 저도 사실 아이랑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박스가 너덜너덜하게 되었는데요. 이 게임의 핵심은 순간적인 판단력이에요. 구슬색을 보고 4카드와 비교하고 필요하면 재빨리 배를 누르는 과정에서 뇌의 정보 처리 속도가 급격히 향상됩니다. 놀이법은 간단합니다. 각자 색깔 카드를 받고 구슬이 나올 때마다 내게 필요한 색인지 확인해서 배를 먼저 누르는 거죠. 단, 실수하면 벌칙이 있어서 신중함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자, 이때 부모의 팁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아이가 천천히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점점 속도를 높여가면서 와, 너가 정말 이렇게 빨라졌구나 라고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꾸준하게 하면은 아이가 평상시에 집중력이 높아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확실히 일상생활에서도 빠른 판단력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논리적 사고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슬라이드 퍼즐입니다. 이 교구의 특별한 점은 500가지가 넘는 단계별 문제가 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이의 수준에 맞춰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끈기도 함께 기를 수가 있습니다. 자, 게임 방법은 LED 화면에 나오는 배치대로 조각들을 놓고 빨간 큰 조각을 출구까지 슬라이딩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단순해 보이지만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조각을 먼저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하고 질문을 던져주세요. 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퍼즐을 통해서 아이는 수학적 사고와 그리고 공간 감각, 그리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아이는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정교한 손 조절과 자제력을 키울 수 있는 자석 벨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섬세한 컨트롤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자석 막대기로 자기 색깔 벨만 정확히 꺼내야 하는데 다른 색이 섞이면 모두 다시 넣어야 해서 신중함을 배우게 됩니다. 놀이 과정에서 아이는 손목의 힘 조절, 자석의 세기 파악, 그리고 욕심 부리지 않고 확실한 것만 가져가기라는 자제력까지 동시에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놀아주실 때는 처음엔 실수해도 괜찮다고 격려해 주시고 점점 이번엔 몇 개나 성공할 수 있을까 하며 도전의식을 키워주세요. 자, 이 게임의 효과는 아이가 글씨 쓰기라든지 색칠하기라든지 이렇게 소근육 조절 아이가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아이가 충동력을 자제하기 때문에 나중에 학습 태도에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아이의 신체 조절과 성취감을 같이 키울 수 있는 던지기 스포츠 세트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실내만 지내다 보니 대근육 발달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 교구는 집안에서도 충분히 몸 전체를 활용한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링 던지기와 블록 던지기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놀 수가 있는데 단순히 던지는 게 아니라 거리 조절, 힘 조절, 방향 조절을 모두 고려해서 전신 협응력이 크게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놀이를 할 때는 점수제로 해서 가족 토너먼트를 열어보면 좋습니다. 뭐 아빠 대 엄마 대 아이 대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면서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도전 정신과 아쉽다 하지만 재밌었어 라는 긍정적 경험을 모두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놀이를 통해서 아이는 신체 조절 그리고 집중력 그리고 무엇보다 성공과 실패를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마음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교구 다 보셨죠? 자, 이제부터는 실전 활용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만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해서 아이가 충분하게 익숙해질 수 있게 아이한테 해주는 것이죠. 2주차부터는 두 가지 교구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아이가 해볼 수 있게 3주차에는 3개, 마지막 주차 때는 4개 다 아이가 활용해 볼 수 있게 해주면 정말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아이가 어떤 것을 더 즐겨하는지 어떤 것을 더 어려워하는지 반응을 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더 아이한테 연습을 시킨다거나 전략적인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아이가 놀다가 더 놀고 싶다 한다 하더라도 딱 20분만 놀아주면 됩니다. 20분 정도 아이한테 딱 놀아줘야지 아이가 아쉬움이라든지 다음 놀이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봤을 때도 아이한테 하루 20분 놀아주는 것은 무조건 양쪽으로 많이 놀아주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딱 20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달 뒤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놀라실 겁니다. 아이가 차분하게 집중하는 모습도 보일 것이고요.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빠른 판단력도 보일 것이고요. 아이가 손으로 하는 것도 집중해서 세심하게 할 것이고요. 무엇보다 몸을 움직이는 것을 정말로 많이 즐거워하는 아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실용적인 육아 정보가 더 필요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면 되겠고요. 댓글로 우리 아이는 어떤 교구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렇게 실용적인 교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